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어제 민주당에 이어서 오늘은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과 이번 용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네. 예, 어제 또 새로운 사실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예.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죠. 예,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정보가 최초 공개되면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알만한 사람들은 언제부터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네네. 첫 번째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착공된다는 걸 다 알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공람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재개발이 확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용산을 들여다보면 용산에서는 2003년 12월에 지역 공람 공고가 나갑니다.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재개발이 언제부터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해오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갖고 다른 잣대를 들여대서 이분들을 평가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이제 결정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제 철거가 시작된다라는 거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세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씀도 일견 타당한데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이 확정되면 바로 그 해당 지역의 상가들이나 주택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땅값이나 집값은 오르게 되지요. 그러나 거기에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임대료 및 보증금들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번 용산 사태에서도 예외 없고요. 사실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된 권리금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권리금도 재개발이 확정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 권리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임대료나 보증금이 계속 하락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권리금 일부 남아있던 권리금도 임대료 및 보증금이 하락하면서 서로 상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한민국에는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따라서 재개발 이전부터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해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 권리금 부분을 분명히 찾아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전 기준을 삼아서 권리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타당하지 않지요. 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또 하나가 이제 전철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철연에 이제 소속되어서 해당 지역에서 철거 예정자들이죠. 네네. 이 양반들이 이제 강경하게 투쟁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원래 보상을 받고 떠난 사람들보다는 상당 액수 이상의 돈을 더 받아야지 그 투쟁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투쟁을 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투쟁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이 세입자들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보상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돈을 차입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럼 그 차입을 해서 이제 투쟁을 계속 해나가죠. 2달이든 3달이든 길게는 1년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전철연이 조합 및 시공사하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평균적으로 보상 액수보다는 많이 받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보상금을 받은 다음에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투쟁 비용을 변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변제를 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게 원래 보상 금액하고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적게 된다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떨어지는 것들은 크지 않다. 이게 지금 냉정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네. 이 전국철거민연합을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대리 투쟁을 해주는 집단으로 이제 규정을 하신 건가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이 구조 자체가 이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우리 전철연이 내세우는 조건들이 뭐냐면
소위 해서 재개발이 된 이후에 상가 임대권을 달라. 그다음에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쓸 수 있는 뭐 가설 상가를 달라. 그다음에 이주할 수 있는 가이주 뭐 주택을 달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하향해서 서로 간에 협상을 해서 이제 조정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투쟁 비용을 변제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예전 원래 보상 비용 그 정도 선이거나 그거보다 못 미치게 된다는 거죠. 네네.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게 세입자한테도 득이 되지 않고 결국은 전철위원만 그 투쟁 비용들 이걸 확보하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전국 철거민 연합과 세입자들을 좀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용산 같은 경우에도요. 네네. 이 양반들은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이런 대책들을 논의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철위원회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보자. 라고 해서 이분들이 전철위원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전철위원 중앙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분들을 이제 소위 이제 그들 말대로 지도하고 이끄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전철위원이 거의 전권을 갖고 그 철거민 대책위원회를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뭐 그 당시 투쟁했을 당시야 이제 한 몸이겠지만 결국은 협상이 끝나서 떠나게 되면 남는 거는 세입자는 그 지역에 남아서 그 전철위원회 지불한 투쟁 비용을 제한, 그 보상금만 받고 고스란히 남는 거고 전철위원회는 그 지역을 떠나는 거지요. 네네. 이 구조적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전철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검찰 측에서는 이 전철위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거든요. 뭐 이거는 뭐 서로 간에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뭐냐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망하신 경찰관 한 분 빼시고 5분 중에 원래 용산 지역에서 장사를 하셨던 철거민 대책위원회 소속 말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이제 그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전철위원 중앙에서 파견한 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럼 이거는 분명하게 이번 사태에 전철위원이 개입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당연히 뭐 확증하는 거고요. 네. 문제는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이제 철거 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검찰이 밝혀야 할 문제고 뭐 검찰의 자세한 더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재개발이 확정된 이후에 세입자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상비라든지 어떤 돈을 노리고 들어온다라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뭐 땅을 산다든지 상가를 산다든지 하는 문제하고는 세입자들하고는 사실 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당연히 그건 고민해서 봐야 되고요. 네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지역으로 들어오실 때 이런 정보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확인하고 네. 두 번째는 재개발이 확정되면은 그 해당 지역의 상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이 이제 하락하게 되지요. 네. 뭐 권리금도 하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싸게 되니까 이제 좀 더 손쉽게 조금 더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다만 그거는 그 상가 주인과 이 세입자 간에 거래 간에 분명하게 이제 계약서에 나와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그 얼마 후에는 이제 헐릴 상가이기 때문에 대신 원래 가격 보증금이나 그 이거보다는 이제 적게 줄 테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상가를 헐 때는 우리에게 원래대로 뭐 명의를 이제 명도해달라 이런 계약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네네. 예. 그 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사정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예. 2008년 5월에 주거 이전비라든지 이사 비용을 한 푼도 못 받고 강제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천막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예. 그 많은 철거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법에 보장이 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철거가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울분으로 터져서 이제 막루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실관계를 하나 확인해 보죠. 네네. 이번에 인구에 가장 많이 회제된 분이 있는데 우리 이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호프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물경 3억 원의 인테리어를 들어서 호프집을 시작하였는데 불과 2달 만에 이 상가를 비워달라, 철거를 할 테니 이제 이런 주인의 통보를 받고 네네. 결국 이 사람에게 제시된 보상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돼서 사실 시민들이 이제 공분을 샀던 내용인데요. 네. 실상은 이렇습니다. 2004년 8월 31일 날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150만 원에 계약을 해서 갈비집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30일, 이때는 이제 철거가 임박했을 때지요. 네네. 이때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그 주인에게요. 이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같은 건물 옥상까지 보증금 50만 원, 월세 20만 원, 헐값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임대를 하겠다. 그러면서 인테리어를 안에 하겠다라고 주인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께서는 곧 그 철거가 될 테니 하지 마라라고 말리는데 자기가 책임질 테니 인테리어를 하겠다. 그래서 주인은 그렇다면은 건물이 철거됐을 때는 그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에서 서로 간에 계약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계약서에 도장도 찍지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향후에 알려졌을 때는 인테리어 비용 이 3억 원을 드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보상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알려지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네네. 다음에 이 보상 금액도 제시된 보상 금액도 물론 여기에는 그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따로 계산돼서 따로 지급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이모 씨에게 그 제시된 보상 금액은 1억 1,789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경우에도 뭐 장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한시적이지만 제대로 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아마 뭐 국민들께서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실 때 왜 이런 상가가 곧 헐릴 상가에 식당을 내면서 이렇게 거액의 돈을 들여서 내부 수리를 하고 시설 투자비를 소위 이제 지불했을까는 분명히 의문이지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지금 일단 서울 시내만 해도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언제부터 철거가 시작된다라고 결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갈 곳이 이제 마땅치 않을 경우 돈을 생각해서 이제 임시적으로라도 재개발이 확정된 곳이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예, 철거민들의 입장은 또 아마 다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죠. 예, 뭐 당연하겠죠. 네네. 뭐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이 상가 재개발은 아니지만 주택 재개발을 6군데에서 진행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 이제 그분들의 애환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뭐 충분히 듣고 참 그분들 편에 서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래 정당한 권리를 가진 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상업지구 개발에서는 이 권리금이라는 문제가 중요하니까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데 사실 미흡합니다. 현 제도로는. 네. 한편 이 원래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애로냐 하면 이분들이 이게 이제 민간 개발 형식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이 조합 측에서 수행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관행처럼, 관행이 아니라 뭐 현실이니까요. 관행처럼 정비업체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정비업체에서 모든 소위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 다 대행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 비용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철거업체도 다 이제 선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네네. 이러다 보면 이제 비용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조합원한테 사실상 들어가는 이익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내부에서 이제 갈등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이 조합들이 나름대로 무언가 합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정부나 행정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그런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 이런 조합 측이나 이런 분들께서도 세입자에 대해서 너무나 뭐 비인간적인 뭐 액수를 제시하는 뭐 이런 사례들은 줄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양반들도 본인들의 이익이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뭐 이런 측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